안녕하세요. 대출 관련해 가지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 2년간 70%가 늘어서 170조라고 합니다. 가계대출의 내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뭐 전부 다 내간이라 그러죠.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한 것도 내간, 전세자금 대출 받은 것도 내간. 근데 이제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 이전 정부부터 해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너무 과도하게 해줬죠. 예전에 제가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자기 돈이 1000만원인가 2000만원 밖에 없어요. 근데 4억 전세를 살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지? 알고 봤더니 뭐 저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무주택자고 뭐 소득이 얼마 이하고 이러면 대출을 팍팍 해주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전세 가격이 이제 올랐죠. 계속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집값까지 같이 올리는 구조였습니다. 나중에는 뭐 전국에 뭐 갭 투자해야 된다라고 떠들썩하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너도 나도 전부 다 집을 한두 채, 세 채, 다섯 채, 일곱 채 사게 만들었죠. 사실상 그 관련 업계가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 사게끔 분위기를 부추겼습니다. 게다가 뭐 정부가 뭐 서민들의 주거를 지원하겠다라는 명목하에 전세자금 대출을 너무 과하게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그 전세금 관련해서도 조금씩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 이제 전세금은 이제 줄어드는 거죠. 앞으로 전세대출 부실이 점점 더 커진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집값도 뛰고 전세가격도 뛰고 저금리라서 전세대출이 별로 큰 문제가 못 되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이 어렵죠. 많이 상황이 안 좋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2020년에 100조, 근데 2022년 말에 170조, 무려 7조가 늘었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 저금리가 되면서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는 비트도 엄청 많았답니다.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서 부채가 급증했는데요. 금융권들이 바보겠습니까? 아니죠. 금융권들은 이번이 아니면 뭐 사람들 빚쟁이로 전락시켜가지고 평생을 뜯어먹을 기회가 영영 안 온다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그냥 망가뜨린 겁니다. 충격이죠. 엄청난 충격입니다. 앞으로 무리하게 빚을 낸 이들이 대거 몰락하고 대거 망가질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충격적이고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앞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100%라는 건 없겠지만 뭐 많은 전한 이야기들이 알려주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큰일이 날려나 보다, 많이 망가지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라 꼴이 그냥 엉망이죠, 엉망. 아유,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려나? 대한민국 망하려나? 아니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고 누가 망하죠? 무리하게 빚을 내는 사람들이 망합니다. 어이가 없죠. 황당합니다. 정부라고 하는 곳이 그리고 관련 업계가 그동안에 빚을 내라고 엄청 부추겼습니다. 왜 부추겼겠습니까? 자기들 해먹으려고, 해쳐먹으려고 빚 내라고 조장하고 분위기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뭐 이제 지금도 윤석열 정부가 금리를 낮춰주니까 빚을 내가지고 지금 집 사야 된다. 안 그러면 또 기회가 안 온다. 이렇게 부추기고 있죠. 부추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가지 신호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울 기준에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00 이하일 때, 그리고 미분양 물량이 대폭 줄어들 때, 전세 가격이 올라갈 때, 집값하고 전세값하고 별 차이가 안 날 때, 뭐 흔히 얘기하는 갭 투자를 할 수 있을 여지가 확실하게 드러날 때,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별 차이 안 날 때, 되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비쌀 때, 요럴 때,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신호가 이렇게 나올 때 그때쯤 해가지고 부동산을 살지 말지를 고려해보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집값은 거품이 너무 심하죠. 50%, 60%, 70% 거품이 끼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가격으로 내려갈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2016년이면 언제 가격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기 이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말기쯤 가격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라고 보면 거의 맞을 거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 무너질 텐데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 무너질 겁니다. 전세 감당 못할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도 무너지고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도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아비규환으로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한강으로 뛰쳐들어가고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고 KTX 선로에 뛰어드는 믿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걱정이 되죠. 두렵죠. 이러한 일들을 아마 앞으로 감당해야 될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내가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러죠. 2022년 3월달에 연 3.5%의 전세 대출을 받은 이가 이제 올 3월부터는 금리가 6%로 바뀐다라는 통보를 받아댑니다. 뭐 거의 이제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이제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한 2%가량 늘은 거잖아요. 이자가 한 3, 40만원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일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오른 금액만큼 또 오른다라는 겁니다. 한 40만원 올랐는데 이제 한 80만원 더 내야 될 상황까지 이제 올 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대출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뼈저리게 느낄 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부로 빚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빚을 어쩔 수 없이 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갚아내려고 애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그동안에 뭘 몰랐습니다. IMF 이후에 계속해서 빚은 늘어났고 뭐 다들 신용카드 남발했다가 카드 대란 있고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이었던 미국의 리만 사태 때문에 경제 어려움 겪고 그리고 이제 지금이죠. 뭐 올해 당장 터질 것 같지는 않고요. 2024년, 2025년쯤에 터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두려워하고 더 염려하고 더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떠들어대는 놈들의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놈들의 말에 함부로 넘어갔다가는 인생이 엉망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우려스러운지는 더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